조금 봐봐요. 총각. 저도요. 어느 정도인지. 진짜 예? 달다 못해. 지나치게. 쓴맛이 딱 나요. 옛날 사카린 맛 비슷해요.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근데 평소에는 안 주시다가 왜 위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나눠주십니까? 감정이 나오는 거지. 공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단맛제 중에 이 스테비아에 비교할 수 있는 단맛을 아마도 감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감초는 근데 감두탕이라고 해서 감초하고 검은 콩을 같이 끓인 것을 해독제로 사용을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. 감초의 단맛이 가지고 있는 독성의 중화 작용도 있고 소염 작용도 있는데 이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이 스테비아는 이제 주로 남미 지방에 살고 있는 국화과의 식물인데 주로 파라과이에 사는 원주민들이 약재로 응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. 약재로요? 예. 근데 이 스테비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에 과량 사용하시는 건 주의를 하셔야 하겠죠. 네. 네, 그 스테비아도 사실 몰랐고요. 옆에 보니까 아가베 시럽이라고 있는데 저건 어떤 건가요? 예, 요새 많이들 찾더라고요. 근데 그래요? 아가베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시럽인데요.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점, 그다음에 당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천연 그런 아가베를 갖다 갈아서 추출을 한 가공한 거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수입이 되니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. 이 역시 당도가 꽤 있기 때문에 당이 들어있다는 데서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아가베 시럽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나라 고유의 단맛, 꿀과 조청이 이게 역시 여러모로 봐서 우리 밥상인 최고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네. 예, 요거. 좀 믿음이 가죠, 그죠? 예. 요거요? 네. 예. 네, 사실 꿀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효능이 있고 또 설탕이 가지지 못하는 풍미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가열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조청은 이 찹쌀과 엿기름을 고아서 만든 천연 감미료죠. 그래서 역시 각종 미네랄과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단맛도 강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좋은데요. 고온에서 어떤가? 조리는 또 성분이 파괴되거나 단맛이 사라지지는 않는 반면에 역시 당도만큼 열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설탕과 마찬가지로 많이 드셔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.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뇌자로 추측이 되네요. 뭐든지 과유불급이다.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시는데 네.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천연당은 그 안에 들어있는 풍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나 기능 물질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설탕 대신 사용하는 측면, 그러니까 단맛을 내기 위해 쓰는 면에서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설탕과 다르지 않다. 네. 그런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최경숙 선생님이 설탕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준다고 기대하십시오.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도 밥상위의 단맛을 살리는 비결. 단맛을 이용해서 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. 꿀 조청보다 더 좋은 것이 를 이용해서 설탕의 단맛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태연 씨도 매일 건강한 집밥 챙겨 드실 수 있어요.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. 오, 맛있다.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알아두면 온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설탕 줄이기 비법.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설탕을 많이 먹게 된 겁니까? 네, 가장 큰 이유는 예. 그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맛을 네. 제일 맛있을 때 우리가 제철 재료라고 하잖아요. 예. 지금은 구분 없이 그냥 하우스에서 기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. 그 식자재의 맛있는 맛을 맞아. 못 찾아내는데 한 가지가 있고요. 그래서 그 맛을 그냥 단맛으로 네. 채우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그러니까 무, 다시마 그런 것들 넣어서 충분히 육수를 우려내면
이렇게 설탕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. 목에 들어있는 시간이 뭐든지 빨리 하다 보니까 예. 그 맛은 결국은 설탕으로 대체가 됐죠. 네, 김재훈 교수. 네, 요리를 너무 이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설탕을 넣어주면은 그 맛을 좀 오래도록 끓인 재료의 맛과 거의 유사하게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조금 더 재료를 아끼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좀 눈속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입맛도 속이고 눈속임도 하고. 네,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쓰는 대신에 설탕을 좀 많이 넣어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은 우리가 슬로우 푸드 네, 이렇게 네.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은 설탕을 쓰는 것은 패스트푸드, 그리고 제대로 잘 만든 음식은 슬로우 푸드. 뭐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여기 지금 된장이 있는데 콩의 단맛을 끌어내는 법은 발효, 숙성 과정을 거치면 소화도 좋고 콩이 가지고 있는 단맛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된장 같은 거를 이용하면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단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된장 자체로만도. 네.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삭혀 가지고 그 단맛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주부들이 장독이 다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단맛을 먹으니까. 설탕으로 대체하죠.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. 네, 네. 예. 자, 여기 된장찌개가 있는데 직접 끓이신 겁니까? 네, 준비해 온 거 있는데요. 자, 네. 아, 설탕 된장찌개예요? 아니, 설탕 된장찌개가 있단 말이야. 자, 아, 이건 다시마 하나는 육수 예, 육수를 낸 거고요. 자, 김태현 씨. 네. 잠깐 나와 보시죠. 설탕 된장찌개. 저는 일단 뭐 외식에 입맛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향의 맛. 이 맛이야. 제 입맛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많이 먹어보는 식당에서 맛. 파는 먹는, 뭐 그런 된장찌개 흔히 맛볼 수 있는 그런 네, 된장찌개 항상 맛이 나는데. 익숙한 맛이죠. 네네. 저한테는 이게 어머니의 맛입니다. 예. 다시마 육수 네. 된장찌개는 또 어떤가? 어머니의 맛. 이모님의 맛이지. 어머니의. 그게 낫지, 그게 낫지, 저는 뭐 20살 때 이제 대학을 오면서 혼자 사니까 이제 항상 뭐 사 먹는 찌개의 맛이 이 맛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마 육수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이게 어머니의 맛이고 이건 약간 새어머니 맛이에요. 예, 제 입맛에는 우리 어머니는 이분이 확실합니다. 예, 예. 그런 차이가 있네요. 네. 이게 어머니 맛이라는 게 익숙한 맛이죠. 아, 훨씬 뭐. 그동안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. 저는 그러니까 설탕 넣는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염도도 틀립니다. 지금 이 두 개를 조금은 염도가 더 셉니다. 그냥 물에다가 넣어서 끓이는 것들은 염도가 더 높아요. 그런데 이쪽에 된장찌개는 정말 조금만 넣어도 깊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, 그래서 소울푸드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짠맛 때문에 우리 된장에 지금 묻혀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. 아니 근데 그 두 개 중에 뭐 염도가 더 있고 더 나트륨이 많은 게 설탕 된장찌개예요? 네 이쪽에 짜고 단맛인 네. 거죠. 근데 짠맛은 단맛이 감춰져 버렸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그 설탕 열풍을 맹신하는 분들의 주장은 설탕을 넣으면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. 서재원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래서 이제 담배, 전자담배가 있는데 전자담배 많이 피느니 그냥 깔끔하게 담배 하나 피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담배 자체가 주는 해악이 많으니까
담배를 줄이는 쪽으로 자꾸 맞춰야 되는데 조금의 대안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네. 또 이제 사랑 안 담긴 충고는 오래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 없는 이 설탕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영양소가 담겨 있는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 집 밥상을 위협하는 설탕의 습격. 이번에는 설탕을 넣는 순서에 따라서요. 순서에 따라서 또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참. 최경 선생님,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예, 여기 지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예. 지금 물론 설탕을 안 넣어서도 맛을 낼 수가 있지만 특히 고기 종류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, 고기 육식에는 설탕이 조금 필요합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를 다 기억하실 거 없이요. 설탕을 먼저 넣으면 훨씬 더 식자재 자체가 부드러워져서 흡수가 쉬워져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넣으시면은 조금 가지고도 맛을 내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맛술도 찹쌀을 발효시켜서 난 거기 때문에 설탕이나 맛술은 처음에 조금 넣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잘 버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 된장, 고추장은 다 염도가 강한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된장 다음에 고추장 넣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짠 거 계통은 설탕 다음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. 반대로 해왔네. 그러게 그 외에 보면 된장, 고추장 넣고 설탕 좀 넣고 소금 넣고 식초 넣고 이러는데 그렇지. 완전 달라요 맞아. 지금. 아니 저는 네. 장 종류를 맨 먼저 넣은 게 좀 맞아요. 깊은 맛이 이렇게 좀 우러나라고 간장 맨 먼저 먼저 넣었었거든요. 완전 반대로 했어요 저는. 설탕을 가장 먼저 넣는 거는 재료를 팽창시켜서 부드럽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양념이 잘 스며들기 위해서 설탕을 먼저 넣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소금은 설탕을 안 넣고 소금을 먼저 넣으면 우리가 절일 때 그렇잖아요. 예.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. 그리고 또 단백질을 굳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맛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.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식초가 있는데요. 식초를 먼저 넣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린내가 나는 꽁치라든가 갈치라든가 그런 생선 종류 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은 먼저 식초를 넣으시면 그 냄새를 잡는데 식초 맛으로 느끼는 신맛보다 그 악취를 없애는데 쓸 때는 먼저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. 예. 우리 집 설탕을 반으로 줄이는 특급 비결입니다.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도 밥상위의 단맛을 살리는 비결. 네, 바로 이 안에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. 예.